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경락대출 가장 최신 조건, 개인 사업자 법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대출은 저희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DTI, LTV, DSR 같은 용어들이 영어의 약자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구글링을 하시면 그 용어의 정의들은 이미 다 아실 수 있고 모르신다고 해도 금방 숙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 지역의 개인담보비율 LTV를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은 강남 3구 용산 지역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만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 무주택자 KB 50% 마이너스 최우선 변제금 차감한 금액과 낙찰가의 80% 90% 둘 중에 적은 금액, 1금융과 2금융의 차이점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담보 비율이 같습니다. 다만 1주택자는 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2년 안에 종전 보유주택을 처분한다는 처분 조건부 대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담보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 담보 비율만큼 다 대출이 나올 것인지 그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인지는 개인의 DSR에 달렸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지금 시중에 DSR 계산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DSR 계산기 돌려보시면 본인의 DSR은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낙찰가 80%, 90%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건 1, 2금융 금융권 내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1금융 금리 4.16에서 4.22 사이고요. 보험사 금리는 4.6에서 4.7 사이입니다. 방공제, 최우선 변제금 차감에 대한 정의입니다. 방공제, 방을 뺀다. 그럼 방을 몇 개를 빼나? 방이 4개면 4개 다 빼나? 어느 지역은 얼마를 빼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소액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주택가액, 토지가격 포함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금, 주택임대차,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와 우선 변제금 한도는 기준이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이에요. 네? 서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 5,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고 나서 소액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게 되면 경매에 붙여지면은 대출보다 소액임차인이 5,5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손해나는 장사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출 나갈 때 방을 뺀다. 그 방 공제를 한다라는 말을 시군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냥 뭉뚱들여서 최우선 변제금 차감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이제 방공제라고 하는데요. 소액임차 보증금 지급 기준은 담보물권 설정 기준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대출 나가는 시점에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예를 들어 2023년도 5월 1일 날 대출 나간다면 그날 기준 해당 시군구의 소액임대차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금액에서 차감을 한다. 원룸도 있어요. 방 하나짜리. 그럼 방 하나짜리는 방을 하나 뺀다. 이해하겠어요? 방이 4개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으면 방 4개 다 빼나. 이 출입구가 하나. 그리고 한 세대가 임대 들어갈 수 있는 한 세대의 대표로 하나를 뺍니다. 따라서 펜트하우스거나 뭐 방이 5개가 넘어간다 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만 차감할 건지 2개 차감할 건지 결정하고요. 비규제 지역 무주택자 KB 70%에서 최우선 변제금 차감한 금액과 낙찰가의 80%에서 90% 둘 중에 적은 금액, 유주택자 KB 60%에서 최우선 변제금 차감한 금액과 낙찰가의 80%에서 90% 둘 중에 적은 금액. 공제를 하지 않고 다 대출을 받고 싶은 개인은 MCI나 MCG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방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서울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MCI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5,500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근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DSR이 초과해서 더 이상 대출 나올 것이 없을지라도 신규로 낙찰받고 나서 사업자를 개설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지만 개인이 대출받는 거는 가계대출. 똑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만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면 사업자 대출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 개인 DSR을 보지 않는다. 소득과 신용은 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가계대출은 다달이 원금을
갚아야 돼요. 원금, 원리금, 균등 상환. 30년짜리 대출이면 30년 동안 나눠서 대출 원금에 다달이 얼마를 갚아야 되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납부해야 되지만 사업자 대출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을 약정해서 대출을 하고요. 3년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신용에 하락이 없으면 그동안 이자를 잘 낸 사람은 그대로 대출을 해주고요. 만약에 그보다 이전보다 상황이 나빠진 사람은 일부 상환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개인 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투기과열 지역은 사업자 대출이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개인처럼 MCI나 MCG 보증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반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풀로 받고 싶은 사람은 신탁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근저당권 대출을 받았다,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근저당권 신한은행 얼마 이렇게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는데요. 대출 원금의 120%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금액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 최고액만을 결정하여 등기하는 물건입니다. 신탁대출은 를 받게 되면 등기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죠. 신탁대출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낙찰자, 소유자는 위탁자가 되고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등기부 등본을 볼 줄 모르면 대출이 하나도 없는 부동산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한 부동산은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송금하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냥 채권 채무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탁 등기를 해놓으면 그 이후에 신탁 등기를 볼 줄 몰라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으로 주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보다 임차인들이 더 몰라요. 이 부분을 아셨더라면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 셋째 주까지 법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대출이 불가했습니다. 2023년도 3월 셋째 주부터 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이 조건은 잊으시고 지금 나가는 조건을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법인 명의 투기과열 지역은 KB 30%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차감한 금액과 낙찰가 80% 둘 중에 적은 금액, 비규제 지역 KB 60%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차감한 금액과 낙찰가의 80%둘 중에 적은 금액, 법인도 사업자 대출과 마찬가지로 MCI, MCG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반공제 없이 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신탁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금리는 지금 연 6% 정도 되고요. 아파트 경락대출, 개인, 사업자, 법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